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경마를 가장 사랑하시는 가족 여러분, 9월 들어 두 번째 토경마일인 9월 12일 토경마, 가족분들의 영원한 파트너에 거픈 독한 승부사 장석입니다. 날씨가 시원하죠. 이러다 보면 이제 쌀쌀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해 가는 거고요. 제가 머리가 좀 복잡하거나 뭔가 좀 큰 일을 앞두고 나서 항상 가는 곳이 그 성남의 그 남한산성 쪽에 가면 망월사라고 절이 있습니다. 제가 그 절에 가서 한 번씩 이제 불공을 드리고 오는데, 지난주에 날씨가 워낙에 좋고 특히나 이제 9월 경마가 그 3주밖에 되지 않아요. 더구나 이제 추석 연휴까지 있기 때문에 정말 한 주 한 주가 굉장히 소중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는 이제 망월사에 가서 법당에 한 30분 정도 가만히 차분하게 이제 있다가 돌아왔는데, 제가 특별히 이제 뭐 종교가 이제 불교라든가 이런 건 아닌데, 아무래도 절이 이제 그 산속에 있다 보니까 조용하잖아요. 특히나 이제 우리 같은 일하는 사람들은 이제 좀 냉정함이 좀 필요하거든요. 자, 9월 첫 주, 지난주 괜찮았습니다. 제가 9월 첫 주를 시작을 하면서 우리가 8월 달에 정말 독하게, 남들보다 정말 더 독하게 복귀를 했으니까 9월 달에 좀 기억이 남는다, 좀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작부터 괜찮았습니다. 괜찮았기 때문에 남은 2주간의 기대치가 좀 더 올라갈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월 경마는 3주밖에 없어요. 다음 주까지 진행이 되면은 그 다음 주는 이제 추석 연휴로 들어가기 때문에 정말 한 주 한 주간이 정말 소중하고요. 그 전주에 결과물이 좋지 못했을 때 돌아오는 경마 주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저는 더 중요한 거는 지난주 좋았을 때 이거를 연타로 칠 수 있느냐, 그 기세를 그대로 갈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이번 주 같은 경우가 중요한 게, 한 주 좋았을 때 그대로 이 분위기를 타줘야 그대로 뻗거든요. 근데 이게 올라가다 꺾이면 애매해지거든요. 특히나 이제 9월 3주차 경마가, 다음 주 경마가 이제 거의 월말 경마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약간 좀 쫄릴 수가 있잖아요. 좀 편안하게 가고 좀 자신있게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번 주 경마가 정말 소중합니다. 하긴 뭐 1년 경마 하면서 소중하지 않는 경마일은 없죠. 그쵸? 저는 뭐 매번 경마 들어가기에 앞서서 말씀을 드리지만, 저한테 가장 소중한 경마일은 1년 중에 바로 오늘입니다. 1년에 수많은 레이스가 있고 수많은 경마가 시행되지만 사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오늘이죠. 오늘 경마가 가장 중요합니다. 1년 경마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경마일인 9월 12일 토경마. 지난주에 뭐 좋았던 나빴던 간에 그건 지난주의 기억이고요. 지나간 기억입니다. 이번 주 여러분들과 함께 한 맞춰서 좋은 결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후회 없이 한번 다 쏟아붓겠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9월 12일 토경마 지금부터 바로 들어갑니다. 자, 신마경주로 시행되는 1경주와 2경주가 분할경주로 나눠져 있어요. 제가 복귀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시기가 이제 2세마들이 막 쏟아지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상위군 경주들은 조금 약해요. 근데 이제 육군 경주들이 좀 많죠. 하위군 경주도 많기 때문에 분할경주로 짜져 있는 1경주 8두의 굉장히 단촐한 편성이고요. 최단거리 경주입니다. 자, 일단 능력검사 때 그 기록이라든가 모습만을 갔을 때 가장 이제 눈에 띄는 마필이 7번마 골드럭키. 마체는 좀 작아요. 400kg대 초반. 보통 저는 너무 작거나 너무 큰 마필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너무 작은 마필들은 마체가 작고 어떤 체력적인 뭐 이런 여러 가지의 이유 때문에 저는 좋아하지 않고, 마체가 너무 또 큰 마필들은 좀 무거워요, 말 자체가. 그래서 좋아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그 예외 마방들이 좀 있는데, 20조. 대체적으로 20조 배대선 조교사가 관리하고 있는 마필들은 작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마방에 비해서 그 작은 마필들이 밥벌이를 충분히 해주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조교 패턴이 되겠죠. 자, 7번 마 골드럭키. 타고난 스피드를 가지고 있고요. 리듬 상당히 좋고, 이번에 조교하는 모습을 봤을 때도 뭐 완전 최다까지 올라갈 정도는 아닌데, 사실 이번 경주가 대체적으로 조금 부족함을 갖고 있는 신마들의 경주이기 때문에 경쟁력, 인기도 이거는 무시하기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능검 때 약간 좀 애매한 부분은 있는데 조교 때 완성도가 높았던 마필이 1번마 정상예빛과 2번마 화이트타임이에요. 근데 이제 2번마 화이트타임 같은 경우는 청해 마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청해만은 믿지 않아요. 청해만은 녹화하는 마필들이 아니에요. 더구나 이제 38조의 데뷔전이라고 한다면 조금 더 부담감이 좀 있겠고요. 반면에 1번마 정상예빛 같은 경우는 여유가 있더라고요. 능검 때 보니까 여유가 있고, 조금 아쉬운 것은 보통 이제 최근에 신영철 기수가 뭐 어떤 마방을 떠나서 뭐 승부가 될 때는 자기가 마무리를 해주거든요. 근데 그게 조금 약하다는 거. 근데 조교만을 가지고 봤을 때는 1번만 정상의 빛 자체는 상당한 기대치를 가질 수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은 이제 뭘 놓고 내가 해야 되느냐, 배팅 자체를 뭘 놓고 해야 되느냐, 이제 그걸 이제 고민을 하는 건데, 자, 3번마 대한사령부도 좋습니다. 마필 자체가 좀 끌려 나오면서 힘도 좋고 만만한데, 저는 7번마 골드럭키가 일단 능검 때 보여줬던 경지력 자체가 배팅이 가능한 수준까지, 물론 뭐 현장 가서 마체가 작기 때문에 체중의 변화라든가 이런 건 좀 봐야겠지만, 대체적으로 20조가 관리하고 있는 마필들이 뭐 이렇게 변화들이 좀 크지는 않더라고요. 목요일날 마무리까지 보게 되면 그 마무리가 그대로 오는 경우가 굉장히 좀 많아요. 해서 저는 일단 무난하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노멀하게 시작한다는 얘기죠. 7번마 골드럭키 일단은 주목이 1순위 마필이겠고요. 자칫 현장에 갔는데 3번마 대한사령부가 조금 덜하다, 이렇게 된다면 오히려 대한사령부에 대한 기대치도 높일 수가 있지만, 일단은 대한사령부 같은 경우도 뭐 바로 승부를 가기에는 조금 애매함이 좀 남아있고 여러 가지 좀 요소가 좀 있기 때문에, 일단 저는 7번마 골드럭키 20조 장추열이 요거 좀 기대치를 갖겠고요. 그리고 배팅할 때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그거 아시죠? 20조 배대선 조교사하고 29조 배우준 조교사가 형제입니다. 근데 기록을 보면 참 재밌는 기록이 있어요. 이 형제들이 같은 레이스에 같은 마필들을 출주를 시켰을 때 복승률이 거의 30%대예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시겠죠? 무슨 말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지. 해서 단순히 이게 한 집이니까 없어, 이런 것보다도 저는 오히려 한 집 담그기가 잘 나와요, 이 집구석들이. 그러니까 그거 머릿속에 좀 담아두세요. 일단 7번마 골드럭키를 일단은 주목 1순위 마필로 세워드리면서 토요일만 1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경주 들어갑니다. 1000m 군산 6군의 경주입니다. 자, 1경주, 2경주가 분화 경주다 보니까 역시나 출전 수가 적죠. 일단 가장 주목도가 올라가는 마필이 2번마 틱시플로이시예요. 아무래도 이제 뭐 데뷔전을 통해서 차기를 기대할 수준까지의 경주력을 봤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기마겠고, 7번마 IM스타도 김석봉 기수가 능검을 맡았는데 데뷔전을 지금 세로비치의 기승으로 교체가 됐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뭐 기대치 높습니다. 사실 2번마 틱시플로이시 데뷔전에서 레이스를 치르기는 했지만 이것도 거의 뭐 신마급의 경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제가 주목하는 마필은 6번마 덕성 1호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뭐 속보 때 안정감이라든가 9번 때 밸런스, 그리고 광고보 때 어떤 리듬감, 어떤 전체적으로 마필을 세분화시켜서 마필을 평가할 때 과연 어느 쪽에 포커스를 가장 두느냐라고 본다면,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마필의 리듬감을 굉장히 봅니다. 마필의 리듬이라는 건 뭐냐면은 후지 쪽, 엉덩이 쪽에서부터 목까지 떨어지는 그 전체적인 리듬. 딱 봤을 때 이거는 참 말 자체가, 리듬이라는 게 참 말하긴 좀 어려운데 참 좋다. 특히나 이 리듬 자체가 좋은 마필의 특징 자체가 이 대가리.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말의 추진의 60%, 70%는 다 대가리에서 나오는 겁니다. 대가리. 근데 이 덕성이로라는 마필이 리듬감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지라고 생각해서 제가 혈통을 좀 뒤져봤어요. 현미경을 좀 대봤다는 거죠. 청진기 좀 꽂아봤더니 이게 혈통이 만만치 않아. 이게 모마가 코스트 트리게리라고, 이게 좀 약간 좀 생소한 거예요. 그래서 뒤져봤더니
자마 배출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그 35조에 있었던 진념, 스마이스, 그리고 부산에 있는 퀸트아츠 이런 마필들인데 이 마필들의 공통점이 전부 다 2군을 갔어요. 근데 보통 이제 새끼들 이 마필들을 보면 순말이 강한 마필이 있고 암말들이 강하거든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 고스틀리겔의 자마들이 순말보다 암말들이 적성이 좀 강하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그 부사에서 뛰었던 이제 퀸투아츠라든가 스마이스 이게 다 암말들인데 이 마필들이 데뷔 초부터 바로 승부가 됐던 마필들이에요. 그리고 그 마필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덕성1호라는 마필의 완성이란 자체가 저는 모자람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2주 만에 나왔다는 게 바로 나왔다는 게 사실 배팅하는 입장에선 고민스러운데 어떤 조교랑이라든가 특히나 이 마필이 입사 이후의 행보를 봤을 때 저는 부족함이 없다고 봐요. 결국은 이번만 딕시 플로이트의 인기도는 뭐냐 하면은 나머지가 다 신마인 상태에서 데뷔전에서 그만큼 뛰었고 더구나 이번에 조교 자체가 뭐라고 할까요? 의지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이런 게 좀 보여지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마필 자체에 대한 타고난 능력은 조금 부족할 수 있겠지만 약간 의지를 보이고 타준다면은 분명히 다마필들에서 조금 더 낫다. 더구나 이게 데뷔 전부터 인기도 1위 팔렸을 정도로 완성도 쪽인 측면에서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판단 속에 팔리겠지만 저는 오히려 6번마 덕성1호가 오히려 아무것도 보여준 게 없기 때문에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좀 더 같이 경락할 수 있는 마필이 되지 않겠느냐. 더구나 제가 최근에 신영철이라든가 방춘식이 놓고 승부 경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적중률이 높은 건 뭐냐 하면 방춘식이라든가 특히나 방춘식 기수 같은 경우는 최근에 보면 굉장히 정직한 기수예요. 조교 때 보여주는 만큼의 실전을 탑니다. 그게 입상으로 연결이 됐든 되지 않던 간에 어느 정도 이만큼 타줄 거야 라고 생각했을 때 그만큼 타주는 게 더 방춘식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이제 조교 때 마필을 봤을 때 이런 기술, 특정 몇 명의 기수들이 조교하는 거는 굉장히 유심히 보거든요. 저는 6번마 덕성1호가 2주 만에 출주했기 때문에 제 역시도 상당히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기는 한데 상대적으로 센 신마들이 없다. 그러면은 6번마 덕성1호를 바로 데뷔 전부터 가지고 갈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저는 2번마 딕시 플로이트 이빠이 팔려는 주겠지만 저는 6번마 덕성1호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드리면서 이 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경주 들어갑니다. 1200m 국내산 6군의 경주예요. 야, 이 하이유레카는 저는 솔직히 조금 놀랬던 마필이에요. 데뷔전에서 이게 인기도 1위였습니다. 근데 솔직히 좀 깔끔하다 이런 주법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는 한다는데 굉장히 열심히는 했지만 어떤 깔끔하다 뭐 이런 느낌의 마필은 아니었는데 물론 뭐 상대들이 강하지 않았다는 것도 있기는 했는데 마필이 깔끔해. 무엇보다도 약간의 그 주행의 부조화 속에 기수가 계속해서 추진, 채찍 이렇게 나올 때 마필이 즉각적인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상당히 좀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데뷔전에서 입상을 한 다음에 이제 바로 2전째 돌아오는 마필이기 때문에 보통 이런 마필들 아시잖아요. 한 번 더 뛴다는 거죠. 근데 이제 방향은 그런데 조교는 조금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데뷔전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열심히 한 게 실전에서 통했는데 이번에는 이걸 열심히 했다고는 조금 애매해. 조금 애매해요. 조금 애매해. 오히려 2번마 위즈스피드가 지난 경주 문세영답지 않게 지난번에 외곽에서 막 어마무시하게 탔잖아요. 말을 세게 몰면서 좀 무리다 싶을 정도로 좀 어마무시하게 탔던 마필이 바로 위즈스피드였는데 이번에는 확실히 묵직하게 그러니까 딱 조교를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이건 지구력을 굉장히 보완을 하는구나 이렇게 보는 측면도 있지만 저는 조금 더 다른 측면을 봤던 게 지난번에 그냥 좋았어요. 좋다. 마필이 막 물고 막 이런 게 좀 보였는데 이번에는 안정감이 보이더라고요. 안정감. 사실은 마필에게 제일 중요한 건 안정감이에요. 마필이 탁 자리를 잡고 어떤 좀 안정감이 있어야지 그 배팅하는 입장에서 추천드리는 입장에서 뭐 다 좀 배팅할 때도 그런 게 좀 있잖아요. 특히나 이제 안정감이 있는 마필들이 뭐냐면은 사실 기수라든가 조교사들이 경주를 들어가기에 앞서서 모의 경주를 합니다. 이미지를 해요.
아, 여기선 이게 빠르니까 이게 나가고 너는 어떻게 적정. 뭐 이런 저기를 하는데 그게 다 되진 않거든요. 똑같이 그려지지 않아요. 그러면 그때 상황에 맞춰서 마피를 유도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마피 자체가 안정이 좀 돼야 돼요. 나대고 막 물리려고 그래요. 막 들리고 이런 거는 아니야. 진짜 그런 말들은 진짜 아니야. 약간 좀 활기는 부족하다 하더라도 안정감 있게 기수가 몰아주는 대로 어떤 방어해주는 약간 이런 느낌이 좀 필요한데 이 위즈 스피드가 이번에 그런 느낌을 처음으로 봤어요. 그런 느낌이 한 번도 없었단 말이에요. 조교 때.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데뷔전에서 인기도 3위였고 그 다음에 인기도 1위였고 직전에도 인기도 2위였고 다 팔렸는데 팔릴 때만큼 팔렸을 때 다 그런 느낌은 다 없었던 마필이 바로 이번마 위즈 스피드. 근데 이번에 그 모습을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마 위즈 스피드가 지금까지 이 마필이 데뷔 전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보여준 능력에 비해서 이번에 진짜 자기 능력을 보여줄 때가 됐다. 그래서 저는 이번마 위즈 스피드가 이번에는 굉장히 노림수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3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경주 들어갑니다. 1200m 국내산 육군. 자, 보통 해당 경주에서 배당을 칠 때는 단순히 제가 보는 배당마가 좋으니까 상대를 가리지 않고 들어가는 배팅은 상당히 위험 부담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우를 범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당이 좋잖아. 근데 말이 좋아. 물론 상대는 강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당파를 보면 굉장히 매력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추천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요럴 때 그 배당마가 입상을 하면서 배당을 내는 경우보다 반대의 경우. 그러니까 뭐냐면 인기마들이 한마디로 젖같아. 약같아. 그러니까 당일날 팔리는 마필들이 애매해. 딱히 없어. 딱히 없어. 요럴 때 배당을 툭 던져놓으면 그게 또 잘 걸려요. 잘 걸리더라고요. 자, 이번 경주 4번마 센세이셔널, 7번마 드림조이. 일단 이 두 마필. 센세이셔널 같은 경우는 지난 경주 아주 그냥 아싸하게 선행을 나가갖고 버텼던 마필인데 거리가 좀 늘었어요. 거리는 조건 자체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는 긴가민가 했던 인기마였고 이제는 마필들이 이 마필의 그 레이스를 보고 탈 수 있는 그런 경주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목받지 않는 선행마에서 주목받는 선행마가 됐다는 거죠. 기수는 그대로인데. 여기에 좀 불안 요소가 있고요. 드림조이 같은 경우는 사실 문세영 기수 연속 기승으로 들어왔다는 것 이거 하나만을 가지고도 배팅이 충분히 가능한 마필인데 중요한 건 조교 때 변화가 크지 않다. 상승 요인이. 그러니까 요런 류의 경주. 나머지도 다 그래 그냥. 요런 류의 경주에서 관리를 했던 그런 마필을 한 번쯤 배당으로 치는 게 잘 걸린다. 해서 제가 요번에 잡고 들어가는 마필이 뭐냐. 바로 1번마 성파스타입니다. 이게 어떤 행보를 걸었고 이번에 조교 때 어떻고 뭐 설명하면 길죠. 제가 아무 이유 없이 여러분께 추천드리진 않아요. 한 가지만 딱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아. 저 배당 진짜 추천하기 싫어. 배팅하기 싫어. 석봉이 씨발 뭐 석봉이는 언제부터 석봉이 인기순위 1위 추천했다고. 드림조이 그림은 딱 좋은데 이거를 요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성파스타를 놓고 하시든 후차골에 붙이시든 난 진짜 못 믿겠어. 아니 씨발 뭐 4세마 12번 뛰었는데 뭐 최고 잘 뛴 게 4차 5차 이런 개똥말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최소한 삼복승에 조금 붙여서라도 저는 놓고 할 겁니다. 기억만 해주세요. 기억만. 성파스타가. 입상 안 되면 그렇지 뭐 똥말 뭐. 근데 입상을 했어. 그러면 야 장석이 한 건 했구나. 요것만 기억해 주세요. 이런 거는 부담 없이 들어가는 거예요. 1번마 성파스타. 그냥 놓기에는 제 기억 좌편에 가지고 있는 그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조교 때 조금 봤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1번마 성파스타는 꼭 이번에 한번 더 째자. 볼 거 없다면 여러분들 진짜 자신 있는 게 없다면 요거는 꼭 기억을 하자.
기억만 하시든지 기억하고 승부를 때리든지 뭐 어떤 식으로 배팅하든 간에 기억은 꼭 해놓자. 이 말씀 드리면서 4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경주 들어갑니다. 1400m 국내산 4군의 경주. 요거는 사이즈가 좀 된다. 자, 1번만 로드윌이 지금 연투를 거두면서 이번 경주 승군전을 준비 중인데, 요게 사실은 이 부중이 이 핸디캡 요걸로 4kg 빠지지 않았으면 원래 빼는 말이에요. 이게 주행이 굉장히 무거워. 그러니까 힘을 많이 쓰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마필이 지금 올라오는 과정이 과연 센 놈들을 이겼냐? 그건 아니잖아요. 해당군에서 중상위권 편성에서 입상했던 마필은 아니에요. 약간의 좀 기습발이라는 것도 있었고, 뭐 게이트 이점, 여러 가지 이점이 계속 따라. 근데 이번에는 또 게이트의 부중까지 따라와. 운도 참 좋아. 2번마 강성대구. 이거는 말이 좋아요. 그 어떤 그 리듬이라든가 이런 자체가 이건 좋아. 말이 약하게 볼 게 아니에요. 해서 아마 완투가 팔려 나올 거고요. 외곽에 이제 문세영 기수가 기승한 12번마 그랜드 캠프가 아마도 상대바로 지목이 되는데, 저는 솔직히 완투는 그렇게 추천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놓고 하는 건 2 놓고 하고 싶기는 한데, 2를 놓고 하고 싶기는 한데, 데뷔전 이전을 보면 너무 쉽게 왔어. 그러니까 다 좋아, 다 좋은데 중요한 건 검증이 될 만한 여지가 없다라는 거죠, 아직은. 왜냐하면 두 번 다 선행으로 끌어내서 입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마필이 만약에 선행을 못 받을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분명히 다카시의 기승 스타일상 내측에서 연락이 세게 파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완투가 1400이라는 거리에서 뻗어. 그러면 두 마리가 그대로 땡땡? 그렇게 보기에는 세영이가 그냥 가겠냐 이 말이죠. 그쵸? 세영이가 그냥 가지 않거든요. 자, 이것도 역시 연투마필이었어요. 4연타를 치다가 지난번에 부러진 거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이제 서승훈이가 기승을 했었고, 이번에는 이제 문세영 기수란 말입니다. 자, 문세영 기수는 굉장히 영리한 기수예요. 그리고 이 마필 같은 경우는 연투시 전부 선행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조교하는 모습은 단순히 선행을 머릿속에 그리진 않더라고요. 뭔가 다른 그림을 그려놓고 조교를 하더라고요. 자, 그랬을 때 물론 외곽에서 굉장히 힘겨운 전개는 예상이 되지만 이게 다른 기수 탔으면 무조건 지우는 거예요. 하지만 세영이가 탔기 때문에 이런 거죠. 상황에 맞춰서 굉장히 영리한 주행이 가능하다. 물론 완투가 지금까지 보였던 전개를 그대로 타주면은 그대로 끝나는 경주예요. 근데 이게 거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분명히 그전과 똑같은 전개는 나오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뭔가 그림이 그려지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랬을 때 그 중심에 저는 12번마 그랜드 캠프를 세우고 싶다는 얘기죠. 여러 가지 조건은 최악이지만 저는 12번마 그랜드 캠프를 비슷한 거기에 조건으로 완투가 팔리면 저는 또 다른 조건, 등짝이라는 거, 이거를 좀 인정을 하고 좀 들어가고 싶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이제 5경주 12번마 그랜드 캠프 결코 쉽게 볼 수 있는 마필은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겠고, 외곽 쪽에 13번마 위너스캣이라든가 14번마 마이에피도 계속 작전 마필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쉽게 마무리되는 그런 류의 경주는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5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경주 들어갑니다. 1400m 국내산 5군의 경주.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참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지. 아무래도 이 일을 벌써 15년 차 넘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다 틀려요. 배팅 하시는 분들이 다 틀려요. 각각의 다들 저배당 좋아해서 대끼리에만 때리시는 분들, 어떤 분은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나는 장의원 거 잘 안 맞아. 왜요? 그러면 나는 기본도 10배 넘어가면 배팅을 못해. 근데 그런 분들 보면은 딱 승부하면 30장 40장 때리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쫄리는 거야. 그렇잖아. 쫄리는 거야. 들어가려면은 이게 되나? 쫄리는 거야. 반대로 경마는 그래도 중고배당이지. 이게 또 한 10개 경주하다가 두세 개만 탁 때려도 한 40배, 50배 질러놓으면 이거 돈 되거든. 또 이렇게 또 배당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다 틀려요.
어떤 분들은 야 경마에서 복조가 어디 있어 씨발 그냥 때려놓고 끝나는 거지. 뭐 이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축마 게임, 축마 딱 세워놓고 조지는 거지. 축마 세워놓고 때리는 배팅 좋아하시는 분들 있고, 야 경마에 씨발 그런 게 어디 있어.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일단 돌려놓고 시작하는 거야. 뭐 이런 분들, 그러니까 여러 굉장히 다양한 배팅 방법이라든가 자기만의 기준점을 갖고 배팅하십니다. 근데 그 모든 분들께서 공통적으로 좋아하시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저배당이든 중배당이든 고배당이든 내가 때릴 수 있는 한 방이 있다면 그건 배팅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고배당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이거는 저배당 단통이야 라는 확신이 있다면은 그런 건 또 하셔. 맞히는 거 지저분하지 않고. 반대로 저배당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야 40배 50배가 한 방이야. 한 방! 맞히는 거 없어. 한 방! 그러면은 이런 건 또 배팅이에요. 왜냐? 단통이라고 하는 힘이 있거든요. 힘이 있거든. 그래서 저는 이번 주 육경주 준비했습니다. 그 바로 단통에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힘을 바짝 실을 수 있는 단통이 있기 때문에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이번 주에 육경주 딱 한 방 시원하게 질러놓고 14마리잖아요. 구멍수 엄청 많거든요. 한 방 딱 질러놓고 배당 내줄놈 하나만 딱 가져가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제 막고는 딱 정해져 있어요. 한 방 내 질러놓고 배당만 세워놓고 툭 요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한 방 질러놓고 배당만 세워놓고 툭 양쪽 딱 요 배팅입니다. 요 배팅. 구멍수 딱 좀 말씀해 드렸어요. 한 방 진하게 딱 질러놓고 배당만 넣고 양쪽으로 툭 받쳐놓는 거. 요걸로 한번 육경주를 질러보겠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육경주 첫 번째 승부처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경주 들어갑니다. 1200m 국내산 4군의 경주. 1214마리. 어우, 치열해. 5번마 더블제의 최근의 행보가 상당히 살벌합니다. 자, 근데 최근에 조교발로 연투를 치고 있는 마필. 능력이라기보다는 조교발이 올라오면서 연투가 나오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이번에도 역시 마필이 좋아요. 근데 중요한 건 좋은데 상승까지는 아니다. 상승까지는 아니다. 3번마 라이언스타. 지금까지 이 마필이 10번의 레이스를 치렀습니다. 근데 그 중에 성렬이가 8번을 탔고, 동수가 2번을 탔는데, 중요한 거는 동수가 2번을 타고 성렬이가 8번을 탔는데 2승 2착 3회야. 엄청나죠. 동수 성렬이 태워놓고 복승률이 50%, 승률이 20%야. 엄청난 거야 이건 진짜. 그리고 나머지 경주 착순을 밀려본 적이 별로 없는 말입니다. 이 말을 제가 조교 때 쭉 보면 길게는 이 말이 중장거리 가는 말은 아니에요. 왜냐면 주법이에요, 주법. 이 말이 약간의 모든 말이야. 그리고 말이 약간 떠. 이런 마필의 특징 뭐냐면 이 아가리를 세게 물려놔야 돼. 왜냐면 막상 물려놓고 스포츠 지점에서 말이 붕 뜬단 말이야. 약간 앞에가 약간 들려. 그러니까 그 뜬다는 얘기가 뭐냐면 말이 들려서 마필을 이게 들어 찍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주법이 떠요. 그러니까 쫙 깔려서 때리는 말은 아니야. 약간 떠. 그러면서 힘이 빠지면 말이 약간 모든 발. 그러니까 그러니까 앞발이 쫙 치지를 못해요. 약간 모든 발. 그러니까 이런 마필의 특징이 뭐냐면 이게 들려서 그래. 이게 약간씩 들려서 그래. 뒤로 중심이 쭉 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말들은 뭐야? 앞에를 아가리를 쫙 물려놓고 냅다 힘으로 조져야 되거든. 너 한번. 그러니까 기수가 말을 압도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번에 누구야? 문세영이야. 오우. 땡큐죠. 완전 땡큐죠. 이거는 세영이한테 그냥 걸렸어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라이언스타가 보여준 것보다 더 보시면 돼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라이언스타가 보여준 것보다 더 보면 된다. 그만큼 더 뛸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3번마 라이언스타는 이번에 굉장히 강하게 추천을 드리고 싶다. 왜냐? 세영이라는 게 굉장히 포인트가 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7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경주 들어갑니다. 1000m 국내산 2등급 경주입니다. 아, 7도 단촐해. 깔끔해. 그 단거리야. 야, 단거리 보고 추천할 말들도 있잖아요, 여기. 근데 일단 선 인기마들은 다 나와 있는 상태예요. 2번마 라운 스마트, 4번마 임페라토르, 6번마 총알공주, 5번마 불굴의 신화. 이런 마필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박스권으로 가는 경주입니다. 다 드러났는데 5번마 불굴의 신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요? 이거는 뭐라고 할까요? 참 매가리가 없는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징이 없어요. 저는 솔직히 이거 데뷔 초에 엄청 세게 봤던 마필인데 뛰는 걸 볼 때마다 느끼는 건 참 특징이 졸라기 없다. 이런 느낌 지울 수가 없는 말입니다. 앞이 엄청 강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후지가 좋아갖고 지구력이 탄탄한 것도 아니고 세영이가 기승을 해서 1000m 단거리에서 머스탱정 1과 4분의 3마신. 야, 그때 편성이 그렇게 세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거의 앞에서 지져갖고 지난번에도 세영이가 이빨 탄 거예요. 이빨 탄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공은 들였는데 그렇게 상승이다 그런 느낌 전혀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마필이 지난번에 같이 뛰었던 경주가 2번마 라운 스마트랑 같이 뛰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착순을 보면은 라운 스마트는 7착을 했고 불그렛이라는 4착을 했어요. 그렇게만 보면은 또 뛰면은 또 세영이니까 이겨야 되는 게 맞는데 전체적인 전개를 보고 딱 보면 라운 스마트는 불그렛이한테 안 진다. 이런 느낌이 딱 있어요, 저는. 다시 뛰면. 물론 전개는 좀 달라져야겠죠. 그러니까 불그렛이라면 지난번에 자기 전개를 다 탄 거고 라운 스마트는 자기 전개를 안 타고 7착을 됐어. 근데 착순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레이스의 발걸음이라든가 탄력을 보면 또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 저는 5번마 불그렛 신화가 과연 이 정도의 인기도에 가당치나 할 말인가? 가치가 있는 것인가? 해서 뭡니까? 저는 불굴의 신화는 위험하다. 문세영이고 추천도수 얼마 모든 게 다 좋아. 다 좋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과연 이게 그 정도의 믿음을 줄 수 있을 정도의 모든 말이라는 거는 배당에 대한 그만큼에 대한 가치라는 게 있는데 그만큼에 대한 가치는 없다. 그래서 위험하다. 불굴의 신화는 위험하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하겠고요. 자, 구경주 들어갑니다. 1400m 혼합 4군의 경주. 작전마들 겁나 많은 경주야. 여기서 제일 궁금한 말이 10번마 바람이 분다예요. 아니, 이 말은 6월 20일 경주 때 제가 이거 승부 경주였잖아요. 바람의 분달을 때린 건 아닙니다. 그때 진명제왕에다가 바람의 분달을 때리고 진명제왕에다가 일진화랑을 바쳤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 레이스와 그리고 8월 8일 경주의 레이스를 비교해 보면 이게 과연 같은 말인가 싶어요. 근데 조교를 보면 그런 느낌 있잖아요. 안 뛸 수가 없는 조교 내용. 지금 문세영 기수의 7번마 브룩스하고 이마필이 지금 동반 출주거든요. 근데 모르겠어요. 현장에서 브룩스가 더 팔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바람이 분다가 이거는 안 뛸 수가 없어. 이건 여기서 또 바닥치면 사기야, 진짜. 진짜 사기야. 제가 이상해서 계속 확인을 해봤어요. 근데 이 상태로는 정말 바람이 분다 안 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복귀 무시하고 그 조교 때 그것만 가지고 그냥 갈게요. 10번마 바람이 분다. 그냥 가지고 갈게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10번마 바람이 분다. 이거 하나 가져갈게요. 정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뭐 제가 조교를 잘못 본 건지 아니면 지난번에 이게 뒤통수를 갈긴 건지 돈 주고 좀 확인을 할게요. 10번마 바람이 분다는 제가 마피를 눈으로 본 이상 그렇다고 해서 뭐 나머지가 졸라게 눈에 차는 말도 없고 그러니까 더 세게 보이는 거고 10번마 바람이 분다는 한 번 더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구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경주 들어갑니다. 1700m 국내산 5군의 경주. 그 마피를 잡아먹을 때요. 한 번 때려서 죽고 두 번 때려서 죽고 고집스럽게 세 번 네 번 물고 가다가 확 잡아먹는 것도 짜릿해요. 왜냐하면 나올 때마다 팔 인기도는 떨어지니까. 근데 반대로 또 그런 마피들이 정작 가는 타이밍에서는 또 인기도가 올라가는 경우도 좀 많고요. 근데 두 번, 세 번까지 물다가 이건 똥말이야, 씨발 진짜 아니야 라고 손을 딱 놓는 순간에 인기도 한 12건 팔려놓고 복승식 350배, 쌍승식 1000배를 빵빵 터뜨리는 말이 있어. 돌아버리죠. 근데 또 반대 경우도 있습니다. 한 번도 추천 안 하다가 가만히 보고 있다가 덥석 딱 물어갖고 잡는 말들이 있거든요. 그거 짜릿해. 그러니까 뭐 10번, 15번 뛰는데 한 번도 추천 안 하다가 가만히 보고 있다가 덥석 무는 거지. 근데 이게 걸려. 그것만큼 또 짜릿한 게 없거든. 그쵸? 이번 제 식경주에 그런 놈이 하나 걸렸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뭐 이렇게 안 봤어. 근데 딱 요번에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덥석! 나는 물겠다. 덥석 한번! 덥석 한번! 원샷 원킬. 가만히 째고 있다가 딱 한 번에 탁! 정말 확 채서 원샷 원킬. 딱 채서 그냥. 고말 놓고 두 번째 승부 들어갑니다. 고말 놓고 저는 두 번째 승부를 하겠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10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1경주 들어갑니다. 10경주는 웬만큼 자신 있어요. 해서 11경주는 엎어싸기입니다. 그대로 엎어싸기입니다. 10경주 잡을 거예요. 웬만하면 잡을 겁니다. 잡으면 11경주에 그대로 엎어쌉니다. 뭐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대로 엎어쌉니다. 짤없이 그냥 먹은 거 그냥 그대로 빡! 물론 10경주에 들어갔던 본 내 돈 들어간 거 있잖아. 쉽게 얘기해서 10만원 사서 100만원이 됐어. 그러면 10만원 빼놔야지. 그쵸? 먹은 것만큼 그대로 빡! 엎어싸기로 빡! 연타로 들어갑니다. 이번 주 식경주에 이어서 연타로 들어가는 배팅이다. 자,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하겠고요. 자, 그리고 금일 마지막 경주인 12경주입니다. 자, 6번마 듀스 인디콤은 첫 번째 입상이었던 7월 달의 승부 경주. 그리고 직전 8월 달 경주. 근데 중요한 거는 둘 다 못 잡았어요. 듀스 인디콤의 첫 번째 승부였던 7월 경주에서는 C가 에이스에 때렸더니 베스트뱅크가 들어오면서 못 잡고, 직전 경주는 이건 지금 생각해도 뚜껑이 확 열리는 경주인데 듀스 인디콤의 마이티 힘. 여기에다가 그냥 24배인가 제 기억에 24배인가 됐어. 질렀더니 18. 그리고 그 다음 경기에서 마이티 힘 대가리 오고 기억하시죠? 자, 이번에 연투를 쳤기 때문에, 더구나 이제 승군전에 3kg를 빼줬기 때문에 엄청 팔릴 거예요, 이번에. 근데 저는 이번 타임에는 한번 고민을 해야 된다. 저는 제가 전반부에 말씀을 드렸지만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마필들이 있고 못 믿는 말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못 믿는 말이 청해마예요. 청해마들은 믿을 것들이 안 돼. 근데도 불구하고 이 마필은 연타로 두 번 다 인정을 왜 했냐? 단거리니까. 그리고 직전 경주는 아니 생각해봐요. 1400에 사자왕이 버텼어.
아니 1400에 사자왕이 버틴 경주면 이게 얼마나 똥경주야. 그리고 얼마나 주도가 빨랐겠어요. 듀스인드콤 처음부터 선두권 붙여놓고 사자왕하고 두 마리 땡땡 굳었던 경주였습니다. 아무 내용 없어. 직전에 듀스인드콤이 뛰었던 편성하고 이번하고는 완전히 다른 편성이에요. 같은 경주가 아니야. 그럼 뭐야? 의심해야죠. 안 팔려 모르지만 존나게 팔려. 뭔 내용 있다고 씨발 이런 거 갖고 가. 인기만은 꺾으라고 있는 거예요. 아시죠? 인기만은 꺾으라고 있는 거야. 특히 이런 놈들. 검증 안 된 놈들. 그래서 6번마 듀스인디콤. 갖고 가봐야 돈도 안 돼. 놓고 하면 뭐 살 거야. 불안한데 씨발 존나게 훔치고 존나 복잡해. 근데 이것만 빼면 편안해져. 복조로 엮어도 돈대. 그러면 무조건 빼는 거지. 청해만 돼 거기다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난번하고 사이즈가 완전히 다른 편성이에요. 부중 빼졌다고 해서 야 기세 탔어. 졸라게 센 말이야. 이렇게 단순히 적가면 좆대 뒤통수 맞습니다. 물론 제 예상을 뒤엎고 아주 시원하게 입상할 수 있어요. 제가 뭐 이걸 꺾고 승부경주 하자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10경주 11경주 어퍼 사이로 꽝 들어간단 말이야. 12경주는 이런 거 한번 꺾어내고 들어가는 겁니다. 6번마 듀스인디콤. 이거는 한번 꺾어주는 의심할 타이밍이다. 요 말씀을 드리면서 12경주 준비한 12개 경주 모두 정리를 했습니다. 질러야 할 때와 물러서야 할 때. 승부사는 이런 거 잘 선택해야 돼요. 2주밖에 남지 않은 9월 경마. 지난주에 좋은 기억, 물론 잊어야겠죠. 하지만 여기엔 남아있어요. 9월 달에는 달수가 많지 않아 한 주도 주고 싶지 않은 경마 주간입니다. 9월 2주차 대한민국 경마 중에서 가장 소중한 바로 오늘의 경마. 많이 준비했고 현장에서 집중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오세요. 이 방송 보시는 분들만큼은 정말 돛다발 추적하게 챙기시길 기대를 하면서 장소 현장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